광고주들이 틱톡에 광고를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 나이가 너무 많아서 틱톡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광고 소재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이고, 그런 팀에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메타에서 6년 정도 있었어요. 이제 이 고객이 여기서는 크리에이터가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페이스북에 더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고민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광고주였어요. 그래서 되게 사실 제 커리어는 광고로 시작을 해서 되게 광고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제가 한화로 한 1.5조 원 정도 광고비를 사용했고, 페이스북 안에 광고를 하는 게 1년에 그 광고 집행 큰 애드버타이저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오리지널들이 런칭을 할 때 광고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은 다 넷플릭스 가입하세요라는 그런 메시지로 광고를 했고, 퍼포먼스 마케팅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처음 한 몇십 명 안에 들 거예요. 아마 그때 인스타그램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하나 광고를 어프로브 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광고를 시작했어요. 광고계에서 프로덕트 마케팅으로 이직을 했고, 회사마다 프로덕트가 더 센 회사가 있고 마케팅이 더 센 회사가 있어요. 결국 테크 회사들은 대부분 프로덕트가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농담식으로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엔지니어들이 킹이고, 그 다음에 PM들이 코인이고, 이제 나머지는 다 무수리 이런 느낌인데, 그나마 PMM은 이제 뭔가 왕비 근처에서 이렇게 바람 붙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런칭하고 어떤 식으로 돈을 관리를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ROI를 뽑을 거지, 결국 그걸 고민하는 일이 일도 더 재밌고 돈도 더 잘 벌고, 그래서 저는 프로덕트에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제가 그런 미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을 때 보니까 프로덕트 마케팅 팀에서 입을 열면 다들 딴짓하다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그 당시 그 저희 디렉터분이 지금은 로블렉스 가셨는데, 그분이 정말 일을 정말 잘하셨고, 저희 그 VP님들도 되게 잘하는 걸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 마케팅이라고 다 엄청 대우받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메타에서 특히 페이스북 와치 엔터테인먼트 제품에 있는 프로덕트 마케팅 디렉터와 VP는 되게 리스펙티드 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팀에 가고 싶다, 그런 느낌을 들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저 팀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 좋으실 게, 회사 안에서 이직을 할 때 이 팀이랑 일할 구실점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팀에서 내 이름을 알릴 기회도 생기고, 이 팀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하다못해 이 사람들은 이메일을 어떻게 쓰고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윗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는지까지 다 보면서 그게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프로덕트 마케팅으로 전향을 한 거였어요. 이직을 잘하는 법. 자, 이직을 할 때 제가 프로 이직러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엄청 자주 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되게 미국적인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그냥 회사랑 나는 그냥 계약 관계인 거예요. 원하는 걸 얻지 않고 있을 때 그냥 정으로 미안해서 이렇게 같이 있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회사는 당신이 필요 없다고 느끼면 금방 자를 거거든요. You should be earning or learning or planning to quit. 그러니까 돈을 벌거나 뭐 배우거나 아니면 관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돈을 버는 거랑 배우는 게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저도 지금 그게 그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항상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되면 좋은 거고, 둘 중에 하나면 괜찮고, 아닐 때는 둘 다 충족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할지 고민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프라이어티가 다르잖아요. 돈이 되게 급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되게 마켓이 힘들잖아요. 되게 레이오프도 되게 많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 친구 페이스북에서 디렉터였는데 2레벨 낮춰서 틱톡으로 온 친구가 있어요. 1년 동안 잠 못 구하다가. 일 찾기, 이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좀 팁 같은 거는, 링크드인은 항상 업투데이트 하세요. 왜냐면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링크드인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언어를 어떻게 쓰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근데 한국에서는 링크드인 말고 뭐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력서는 항상 업투데이트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보여드릴게요. 제가 2021년에 이때 잡설치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저의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저처럼 넷플릭스 메타 달린 사람도 이렇게 잡설치 힘들게 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 어떤 일이고 어떤 식으로 리퍼를 했는지, 뭐 그다음에 인터뷰 퀘스천도 그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앤서를 할 것 같은지. 생각했던 인터뷰 잘 안 된 것 같다, 이 부분에 좀 부족했던 것 같다를 좀 써놓으려고 노력을 해요. 인터뷰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리크루터도 그렇고 하이어링 매니저도 그렇고 바빠 죽겠는데 인원 충당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다들 당신이 잘하길 원해요. 그래, 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인터뷰하는 사람 없어요.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 인터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좋은 사람 찾았으면 좋겠다. 딴 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다들 당신이 잘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다닐 때 거의 제일 말단이었죠. 그때 어떤 소셜미디어 컨퍼런스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리츠 칼튼에서 VP of Communication, 그러니까 홍보 부사장님 여자분, 영국계 여자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패널 끝나고 그냥 붙잡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임포턴트한 잡을 가지고 계신데 뭐 어떻게 밸런스하나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은 내가 하는 잡이 임포턴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만 임포턴트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말단이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린 할 일이 다른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 생각이 들고 제가 넷플릭스 다닐 때 제 데스크가 켈리 베넷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왜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왜 맨날 검정 옷만 입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분이 이걸 기억을 하셨는지 저보고 왜 너는 왜 맨날 파란 옷만 입냐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렇게 높은 사람들도 다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도 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 좋아해주면 좋겠고 자기한테 말 걸어줬으면 좋겠고 뭐 잘하셨어요, 소라씨 잘하셨어요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으로 대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오버쉐어링 안 하는 게 힘들어요. 이 팁은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곧바로 말을 시작하지 말아요. 그러면 횡설수설하게 되거든요. 10초만 시간을 주세요, 뭐 30초 시간을 주세요, 1분의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나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인터뷰하는 사람이 솔직히 재미없거든요. 듣고 있는 것도 재미없고 어차피 정답일 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당신은 우리 팀에 있지 않고 우리 팀에 콘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잠깐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써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거다 라고 하고 아, 이제 시작할게요. 제 생각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할 때 1, 2, 3, 4 이 차례로 갈 거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도 아, 듣기 쉽겠죠? 그래서 더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간결하고. 자기 PR은 솔직히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What do I want to be known for? 물건을 팔 때도 이게 커서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 차가워서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나의 셀링 포인트가 뭔지 일단 고민을 해야 돼요. 나의 고객,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가 PR을 하는 게 회사잖아요. 회사는 내가 어떤 식으로 포지션하는 게 좋을까? 나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장점을 부각시키는 게 내 팀과 내 회사에서 내가 잘하고 싶은 거,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회사에서 가능한 일, 이 팀에서 가능한 일, 그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한테 로드맵을 주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잘하니고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다들 이제 기회를 더 줄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parenting philosophy, 그러니까 부모 그런 것 중에 하나는 팬다맘이라는 얘기거든요. 타이거맘 아시겠지만 팬다맘은 애를 냅두는 거예요. 애도 그렇고 전 팀원도 그렇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주고 난 너 할 수 있다고 믿어. 야, 실수해도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애의 자존감에 더 도움이 더 많이 되고 이거는 보니까 한국에 번역이 안 됐던데 How to Raise Successful People이라는 책인데 이거 유튜브 전 CEO 수잔 워쇼스키의 어머니가 쓰신 책인데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야, 숟가락 더 달라고 너가 가서 말해.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막 싫어했는데 지금은 좋아하고 가서 숟가락 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돌아오면서 막 엄청 크게 웃고 되게 행복해 하거든요. 그게 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또 워킹맘이랑 연결이 되는 게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줄어드니까 잭슨이는 자존감이 올라가고 저는 할 일이 줄어들고 다 윈윈이죠. 풀타임 워킹맘이랑 저랑 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고 엄마도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20대 때 결혼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파트너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거는 리닌이라는 책에서 쉐릴 샌드버그님, 그 페이스북 전 CEO님이 하신 얘기인데 연애 많이 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늦게까지. 정말 20대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뭐가 나한테 중요한지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거든요. 20대, 30대 때 정말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혼 빨리 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남친 별론데 얘랑 5년 만나서 결혼해야지. 절대 왜냐면 우리 지금 100년 이상 살 건데 지금도 별로 안 좋은데 그때까지 얘랑 산다고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애 낳고 싶기 때문에 난 너무 애 낳고 싶어서 결혼 빨리 하고 싶어. 그 생각은 괜찮아요. 근데 별로인 사람이랑 억지로 빨리 결혼하지 말라는
충고를 드리는 거예요. 마케팅 분야에서 열정, 영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돼요. 자, 보세요. 플랜트들도 얘 괜찮은 애인데 얘가 막 이상한데 뭐 원래 햇빛이 많이 필요한데 어두운 데 가 있거나 물을 많이 필요한데 정말 드라이한 데 가 있거나 이러면 죽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여기 이거 지금 조인하신 분들은 다 일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스타일이 다르고 내가 잘하고 싶은 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셀링 포인트를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는 조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감, 뭐 번아웃 안 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커리어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재미없는 일이 있으면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지금 건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관종이 되자 이런 생각을 해서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고 크리에이터 쪽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제가 배운 게 좀 많고 저보다 뭐 잘나신 분 많겠지만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올리고 사람들이 도움이 됐다 이럴 때 되게 힘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 일에서 행복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나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야를 찾으려고 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혹시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나요? 아직 제가 좋아하는 일 또는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strength. 그러니까 이거는 메타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장점, 이게 자기가 잘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했을 때 행복을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엑셀을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 엑셀하는 거 진짜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나의 스트렝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정말 최고의 하루가 있었는지 좀 고민을 해보세요. 무슨 일을 해서 행복했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베타 다닐 때 사실 딴짓 해가지고 제가 스타트업 코파운드 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벤처 캐피털한테 피칭을 하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좋은 이야기가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타고 다니던 예쁘고 비싼 차에서 음악 소리 크게 듣고 회사에 들어오는데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합을 해봤을 때, 아, 나는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 제품을 왜 만들었는지, 이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자 이런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좋은 피드백을 받는 걸 되게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죠. 그래서 나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좋다. 그러면 이제 내 매니저한테 가서 매뉴얼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 분야를 더 잘하고 싶고 이 분야를 했을 때 행복한 사람이니까 지금 내 롤 안에서 이걸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더 많은 코칭을 달라?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내가 잘하고자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냐? 내가 멘토로 삼을 만한? 아니면 그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냥 조인해서 볼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매니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도 아, 이 친구는 이걸 원하는구나 라고 해서 더 떠먹여주기 쉽겠죠. 엄마 배고파 이런 거보다 엄마 나 딸기 해줘 이게 훨씬 도와주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상사가 공을 다 가져가는 거 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자, 남이 크레딧을 스틸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일단 매니저는 항상 바뀔 수 있어요. 매니저가 잘릴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팀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회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잘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매니저만 알게 해서는 안 돼요. 매니저랑 동급이 애들, 그리고 이 매니저의 위 디렉터든 뭐 얘네들이 내가 일 잘하고 뭘 했는지 다 알게 해야 돼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 나오는 그런 매니저 같은 사람이면은 내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내가 실수로 그런 거다, 그렇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매니저 말고 동료들과 했을 때 내가 좀 돋보이고 싶으면 얘네보다 일을 훨씬 더 많이 하세요. 프레젠테이션이 됐든 뭐 엑셀로 뭐 하는 게 됐든 내가 한 80% 일을 다 했는데 그런 거 포스팅이나 왜 윗분한테 이메일 보내고 할 때 내가 보낸다고 했을 때 못하게 할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정말 염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저빌리티를 더 갖고 싶으면 일 업무량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니어 시절 아쉽거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커리어가 있을까요? 주니어들에게 앞으로의 커리어 플랜에 대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쉬운 건 당연히 많죠, 사람인데. 근데 뭐 아쉬워해서 뭐예요, 이미 지나간 세월인데. 모든 일이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날리틱스 쪽에 있는데 사실 난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다. 그냥 약간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아날리틱 해서 그 결과 같은 걸 발표할 때 그냥 비디오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아티스트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정말 알아듣기 쉽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자기의 니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래서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하는 일이 평생 그것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커리어는 정말 길고, 내가 뭐 형편상 전공은 이걸 했지만 딴 걸 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마케팅 쪽에 계신 분이면 콘텐츠 흐름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주니어 마케터라서 나같이 어린애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다 잘난 사람 선배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틱톡도 내가 안 하고 있고 젊은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당신들은 핸드폰은 저는 5학년 때부터 있었는데 더 어릴 때부터 미디어를 보면서 자라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강점이에요. 자기가 주니어고 경력이 낮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원하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해서 끝 아니거든요. 커리어 정말 길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